네, 안녕하세요 멘토님들. 학인강TV의 크라켄 캡틴입니다. 학인강. 네, 오늘은 학원의 잡무와 복리후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학원에서의 강사님들이 하는 다른 업무들은 뭐가 있을까요? 학생에 대한 관리는 있겠죠. 네, 학부모 상담 같은 것들도 다 관리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학원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좀 체계가 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 학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당일날 진행했던 업무 일지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회의가 있으면 당연히 회의록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까지는 그냥 잡무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당연히 학원이니까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뭐 강사님들을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굳이 이제 잡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학원 규모에 따라서 달라요. 네.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면접을 보시면 네, 그 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 학원은 네, 뭐 청소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학원이 끝나거나 아니면 학원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청소를 시키는 학원이 있다. 사실 저는 이제 수학을 지도하다 보니까 네. 네, 화이트보드보다는 청칠판에 분필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일단 칠판 지우개도 계속 이제 털고 뭐 오래 쓰는 저희 빨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그냥 모아놓습니다. 다 쓰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회수해 가세요. 네. 그리고 싹 이제 뭐 세척을 해서 네, 그 다음날 되면 이제 한 군데 모여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서 쓰면 되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은 본인들이 수업을 하기 위해 칠판 관리라던가 지우개 관리 같은 것들은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잡무로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뭐 일단은 이제 해주는 학원이 있으면 네. 상대적으로 그거 안 해주는 곳한테는 잡무가 되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잡무라고 하면 어쨌든 뭐 학원 청소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쓰게 되는 그 뭐 칠판 지우개 털이 정도이고요. 가끔씩 더 소규모야. 근데 이제 뭐 원장님은 연세가 있으신 여성 원장님이시고 뭐 남자 강사가 나밖에 없어. 이런 경우는 뭐 학원 내부에서 이제 일어나는 뭐 전구가 나갔다든가, 네, 뭐 이제 뭐 온풍기가 이제 조금 쓰다 보면 금방 고장 나니까 온풍기가 고장 났다든가 이런 이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제 몫이 되는 일들이 많죠. 그렇게까지. 저희 예전에 2000년대 초반은요. 네. 에어컨을 이렇게 각 실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 중앙에 공조형 에어컨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브라라고 하나요? 네, 그걸 연결을 해서 천장으로 연결을 해서 교실마다 가요. 그렇죠. 네, 그걸 직접 같이 했습니다. 천장을 다 뜯어서. 원장님이 시키니까 그게 가능해요? 일단 뭐 지금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성면 보드로 되어져 있는 천장이잖아요. 네. 이게 다 이게 풀어서. 그래서 사실 그 당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강사 경력이 얼마나 기냐는 그 천장에 있는 성면을 얼마나 수월하게 잘 떼나 잘 붙이나로도 평가가 가능했다라는 정도의 그런 일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럼 하는 학원이 많았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이게 갑질이 될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건 이제 받아들이는 분의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어쨌든 강사인데 수업 그리고 관리 상담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럼 뭐 강사님들 입장에서 갑질이다라고 느끼셨으면 그냥 다 갑질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업무는 있다고 치고 학원 입장에서 강사한테 줄 수 있는 복리후생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학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로 용역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 제한은 아마 더 하죠. 그리고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휴가라던가 뭐 이런 빨간 날들에 대한 쉬는 날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은 맨 처음에 계약할 때 다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름에 휴가 며칠 있고요. 뭐 그날은 다 이제 빨간 날이니까. 사실 비율제 선생님들은 그것도 없어요. 비율제 선생님들은 본인이 이제 뭐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 며칠 빠지고 보충을 하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네, 본인 수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한다라면 뭐 여름에 휴가 한 번 있습니다. 뭐 며칠짜리 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빨간 날이면 공휴일은 어쨌든 법정 공휴일은 쉬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법도 그런데. 근데 만약에 한 달에 빨간 날이 2번 있었어요. 근데 2번이 다 월요일이야. 이제 월수금 화목 토로 보통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월수금 반이 2번을 빠지게 되면 하루는 못 빠집니다 라는 형태의 학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쉬는 날은 그랬고 명절이 되면 뭐 선물 세트 정도? 네. 그것도 나오는 데는 나오고 안 나오는 데는 사실은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사실 뭐 계약으로 돼 있으니까 뭐 안 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규모가 큰 학원은 선생님들이 뭐 100명씩 이렇게 있는 학원은
일단은 이게 단체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명절이 되면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그 선물 세트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복리후생으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뭐 페이 날이 뭐 10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 10일 이전에 그 사이에 만약 명절이 껴 있어 라고 하면 그들의 주장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복리후생으로 원래 10일날 줘야 되는 페이를 그 명절 전에 미리 드립니다 라고 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되게 큰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연차나 월차 시스템도 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작은 학원에서 불가능한 게 큰 학원에는 뭐 팀장님들 같은 분들 중에 수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 네, 이제 온전하게 관리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잉여 인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월차를 쓰세요. 그럼 그분이 대신 들어가서 수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런 대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월차 시스템이라든가 연차 시스템을 사실 적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뭐, 네, 그래도 큰 학원은 그래도 좀 있는데 작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네. 작은 학원이기 때문에 선생님 몇 분 안 되시면 네. 정말 뭐 하다못해 돈 10만 원이라도 그냥 1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성의를 담아서 주시는 경우라면 사실은 받는 입장에서도 기분 좋고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은 학원에서는 좀 더 많이 챙겨주시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네. 사실 뭐 아까도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네요. 원장님이 우리 강사님들의 이제 뭐 건강을 생각한다 네. 라고 해서 네, 그 복리후생으로 근처에 있는 어떤 그 헬스장 이런 데랑 네, 제휴를 해서 거기서 운동하는 거는 학원에서 대줄게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야, 그래요? 네,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 2번 정도 제안을 받았는데 네. 저는 그냥 운동을 하기 싫어서 안 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어. 그래서 학원에서는 전형적으로 뭐 이렇게 휴가비, 아니면 명절 떡값, 아니면 뭐 연차, 월차 이렇게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런 네. 복리후생들도 있는데 그거 말고 원장님의 개인적인 철학에 의해서 내가 뭐 담배 끊으면 얼마 줄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꽤 많이 있다.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강사의 잡무와 복리후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알바 해분에 올렸어? 알바 문케도 올렸지? 아 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너 알바 안 해? 아이 진짜 내가 알바야? 알바 아니면 뭔데? 내가 뭐냐고? 단순 알바가 아니다. 잘 나가는 강사들의 구인구직 플랫폼 멘토바다.